세상 힙한 명인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명물 인생. 오늘은 대구광역시로 향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대구에서는 이제 최고가 아니실까. 어떤 게 최고인가요? 초밥이요. 회초밥. 초밥에는 흔히 쓰이지 않는 생선으로도 초밥을 만든다는 이분. 이미 대구에서는 소문이 자자할 만큼 그 명성이 높다는데요. 이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숙성을 하셔서 이제 초밥에 올라가는 회 자체가 입에 넣으면 그냥 입에서 싹 녹는. 특별한 방법으로 회를 숙성해 맛과 식감까지 모두 잡은 초밥을 만드는 주인공. 그의 초밥을 한번 맛보면 엄지척은 자동이랍니다. 저분은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노래도 특히 정말 잘하십니다. 노래를 잘하세요? 요리하시는 분인데 판소리 들어보시면 정말 구성지고 끝내줍니다. 깜짝 놀라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걸쭉한 판소리. 때 아닌 초밥집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소리를 아니죠, 명인을 찾아서. 잠시 들어보니 판소리 실력도 제법인데요. 과연 이분의 정체는 뭘까요? 대구의 유일무이한 판소리하는 요리사 올시다. 요리면 요리, 소리면 소리. 초밥 만드는 소리꾼, 요리 경력 30년 강신학 씨를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수산시장. 이제 막 돈이 튼 이른 새벽. 신학 씨가 일찍부터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자주 오세요? 예, 자주 나옵니다. 뭐 좀 물건도 새로운 것도 좀 필요하고 이쪽에는 특별한 손님이라든지 특별한 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올해 한 번씩 나옵니다. 명인은 초밥 재료로 사용하는 횟감 중 화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료를 이곳에서 직접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초밥에 쓰일 재료인 만큼 눈으로 신선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장 물 좋은 생선을 선택합니다. 명인 눈에 괜찮은 생선이 포착된 모양인데요. 이거는 청어입니다, 청어. 이게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다 쌓아놓은 상자 속에서 또 다른 횟감 발견. 대삼치. 삼치. 큰 삼치. 삼치는 뭐에다 쓰세요? 초밥용입니다. 삼치로도 초밥을 해요? 구이용으로는 흔하지만 싱싱한 횟감용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삼치. 오늘 물건 제대로 만난 것 같은데요. 싱싱한 청어에 삼치까지 찜해두고 이번엔 또 고등어를 살핍니다. 고등어를 사시려고요? 예, 고등어 초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고등어로 초밥을 해요? 예. 등푸른 생선이 초밥을 지놓으면 기름기가 많은 게 초밥이 되게 밥하고 등푸른 생선하고 두 개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초밥 재료라고 하기엔 낯선 청어, 고등어, 삼치까지 등푸른 생선 삼총사가 과연 어떤 초밥으로 탄생할까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명인이 생선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인 만큼 손질을 잘해야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고등어를 얼마나 잘 만지나에 따라서 그 집에 클래스가 좀 올라가는 집이죠. 예. 얼마나 이 고등어를 잘 삭혔고 얼마나 이 고등어가 더 숙성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급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고등어 요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예, 쉬운 요리는 아닙니다. 자칫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밥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등푸른 생선. 선도가 좋지 않을 때 비린내가 더 심하다고 하네요. 등푸른 생선은 이게 이제 선도가 안 좋고 이제 좀 생선이 오래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지금 색깔 하얗지 않습니까, 그죠? 선도가 좋은 겁니다. 빨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빨간색은 선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 손질한 고등어는 소금에 절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소금을 뿌려주는 수준을 넘어 고등어를 아예 소금에 묻어버리네요. 소금을 고등어에다 이렇게 많이 뿌리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게 절대 짜봐지는 게 아니고 이게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등어가 살짝 무른데 좀 꼬독꼬독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독꼬독하게. 쉽게 말하자면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 수분을 빼는 게 바로 삼투압 원리인데요.
이 원리로 생선을 소금에 절여주면 생선살에 수분이 빠지면서 탄력이 생기고 미생물 번식도 막아준답니다. 이게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한 3, 40분 정도 되면 이 하얀 소금에 이제 습기가 이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습기가 촉촉하게 올라오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이게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처음과는 달리 소금이 수분을 흡수한 거 보이시나요? 이 과정이 지나면 고등어 살이 탱탱해진답니다. 두 번째로 손질하는 생선은 명인이 보물찾기 하듯 찾아낸 두툼한 대삼치. 참치도 초밥을 만들어서 원래 먹어요? 묵죠. 바다 생선이 손도만 좋으면 다 하는 거죠. 손질한 삼치도 고등어와 똑같이 소금을 듬뿍 덮어 삼투압 원리 적용. 마지막으로 손질할 생선은 가시가 많은 생선이죠. 바로 청어입니다. 수많은 가시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관건. 그런데 칼집을 내고 손으로 살살살 뜯어내니 가시가 쏙 빠집니다. 그 많던 가시를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청어는 원래 이렇게 뼈가 잘 빠져요? 뼈가 잘 빠지는 게 청어의 생명이 이제 장가시잖아요. 장가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야, 가시를 기가 막히게 떼내시네. 자세한 거지만 거기에 다 기술이 있는 거지. 청어도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가득 뿌려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생선 손질을 끝내고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바로 생선을 절일 단천물 재료입니다. 식초와 물을 1대1의 비율로 섞은 다음 다시마, 사과, 레몬 등 6가지가 넘는 재료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이런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제일 중요한 게 냄새 잡는 거거든요. 특유의 고등어 냄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이런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푸른 생선 삼총살을 꺼내볼까요? 그냥 보기에도 수분이 쫙 빠져 살이 쫀득해 보이죠? 고기도 쫀쫀해 보이는데요? 예, 수분기가 좀 많이 빠지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안에 수분이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는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기 쏙 뺀 고등어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단천물에 푹 담가주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좀 담아놓는 건가요? 시간으로는 한 20여 분, 25분 정도 보면 되는데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칼 끝으로 꼬리 쪽을 칼집을 내가지고 식초가 타 들어갔는 게 한 절반 정도 꼬리 쪽으로 타 들어갔으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과 식초에 절여 맛을 낸 고등어 요리를 일본에서는 시메사바라고 하는데요. 비린내는 잡으면서 단맛과 감칠맛까지 끌어올리는 게 포인트. 간단해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시메사바를 제대로 만들면 실력 있는 요리사로 평가받았다는데요. 그만큼 까다로운 요리입니다. 삼치는 약간 이렇게 좀 불향이 나는 그런 초밥 맛이 날 거고, 청어는 굉장히 크리미한 그런 맛이 날 거고, 고등어 초밥은 특유의 그런 약간 고소한 좀 담백한 그런 향이 좀 날 거고 초밥 맛이 될 거고. 단천물에서 약 30분 정도 초절임을 하면 생선살이 하얗게 변하는데요. 살이 제일 부드러운 청어부터 건져냅니다. 이제 초밥을 만들 차례인가요? 조심스럽게 포를 뜨는데 어라? 초밥이 아니라 청어를 넣어 김밥을 만듭니다. 과연 청어 김밥은 어떤 맛일까요? 그 맛 짐작조차 안 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한번 다 싸보십시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맛을.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실까요? 전국 요리 명인들을 취재하며 입맛 레벨 수직 상승 중인 배피디가 맛을 봤습니다. 이건 청어 맛이 아닌데? 연어 맛도 아니고? 아니,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숙성과 초와 그 소금과 이런 삼위일체가 돼서 나오는 맛입니다. 청어 맛이 이 정도니 대삼치와 고등어 초밥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절임 다 된 거예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청어와는 다르게 고등어는 촘촘하게 칼집을 낸 후 두툼하게 썰어 초밥으로 완성.
삼치도 두툼하게 썰어 초밥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활용점정, 불맛까지 첨가해 줍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등푸른 생선 초밥의 향연. 청어 맛에 놀란 배 PD가 이번엔 자진해서 맛보겠다고 나서네요.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죠. 마지막으로 고등어 초밥을 맛보는 배 PD. 이번에도 까다로운 그의 입맛에 맞을까요? 아니 어떻게 고등어에서 참치 뱃살 맛이 나요? 세계적인 그 음식 평론가 미식가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죠. 초밥 중에 고등어 초밥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했죠. 청어, 삼치, 고등어 전반적으로 비린내가 다 하나도 안 나요. 예, 세계 다 그 등푸른 생선인데 저는 이런 기법을 이렇게 요 근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장기간 숙성도 가능하고 또 변질의 염려도 없고 살균도 되면서 음식의 맛을 굉장히 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 초절임 준비를 마무리한 후에는 그 외 초밥에 사용될 다양한 횟감 손질을 분주하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영업 준비 완료. 어느덧 점심시간. 손님들이 하나둘 명인의 가게에 들어섭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얻은 최상의 재료로 초밥을 만드는 명인. 기본에 충실하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요리합니다. 이곳의 단골 손님들은 메뉴 선택을 명인에게 맡길 정도로 믿음이 크다는데요. 아유 맛있는 진짜 야들야들 보들보들하네요. 여기는 좀 숙성돼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좀 더 쫄깃하고 식감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 등푸른 생선 삼총사 초밥입니다. 흔치 않은 메뉴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과연 손님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고등어라든지 생선 비린 거에는 거부 반응이 좀 있는데 고등어라고 못 느낄 정도로 있잖아요. 부드럽고 비린 맛이 전혀 없네요. 담기는 되게 부드러워요. 얼마큼 부드러워요? 사르르 녹네요. 비린 맛이 조금은 묻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의외로 이제 이렇게 정말 완전한 어떤 고등어 초밥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제야의 초밥 고수가 존재한다면 바로 신학 씨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초밥 명인이라면 거쳐야 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초밥 만드실 때 들어가는 밥 양을 얼마큼 넣으시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12g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보셨어요? 12g인지? 예전에 한번 재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12g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초밥의 밥 중량 맞추기. 정말 12g이 나오는지 밥을 저울 한번 올려줘 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알과 그 위 식재료의 조화가 중요한 초밥. 그래서 명인이 최상의 밥 양을 12g으로 유지해 왔다는데요. 그냥 집어도 12g 정확하네요. 한 번 다시 해도 또 12g이 나오나요? 12g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올려줘 보시죠. 예. 30년 내공 때문일까요? 자신만만. 이번에도 12g 정확합니다. 12g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초밥 식사하고 난 뒤에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보니까 밥을 좀 남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2g을 하니까 거의 딱 맞아요. 안 남기세요, 밥을? 예, 밥 안 남깁니다. 예. 그래서 12g씩 하시는 거예요? 예, 12g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게 12g이면 이게 밥알이 몇 알 정도 되는 건가요? 초밥 쌀은 좀 밥 알을 좀 큰 거를 좀 사용해요. 그래서 쌀 알이 좀 적으면 한 250알에서 한 260알 사이. 그냥 넘어갈 줄 아셨죠? 명인의 말처럼 12g의 밥알이 250개 정도 되는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넣어 풀어진 밥알을 인내와 끈기로 한 알 한 알 세기 시작하는 배 PD. 단 한 톨의 밥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밥알의 개수는 정확히 251알. 명인이 말한 250개에 근접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검증은 무난하게 통과. 두 번째 검증은
회를 써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술, 칼 다루는 솜씨에 관한 검증인데요. 두 번째 미션, 두부 위에 오이 자르기. 말랑한 두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그 위에 있는 오이만 잘라야 하는 극강의 미션.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온 신경을 칼 끝에 모아 과감하게 오이를 내리치는 명인. 자, 확인 들어갑니다. 두부에 칼자국 안 났나요? 두부에 칼 닿지도 않았습니다. 칼이 닿지도 않았어요? 예, 예. 오이만 잘린 거예요, 그러면? 예. 한번 보십시오. 두부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명인의 말처럼 칼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느린 화면으로 살펴보니 칼이 오이만 자르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두부에는 칼이 닿지도 않았다는 명인의 말이 사실이네요. 이야, 실력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게 그 손목 스냅과 이 칼의 굉장히 날카로운 이 단면을 이용해서 스냅으로 가볍게 툭 내리치는,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툭 내리치면 칼의 힘으로 잘리는 겁니다. 당신을 제야의 초밥 고수로 인정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명인의 가게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생일을 맞은 손님이 있는 모양이네요. 생일도 한곡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뭐 맨날 하는 건 아닌데 판소리 한 곡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요? 지금 판소리라고 하셨어요? 판소리를 하신다고요? 예, 우리의 소리 판소리를 제가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제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북에 갖가지 준비한 명인. 뭔가 명창의 기운마저 느껴지는데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4년 전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명인.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리 판소리였답니다. 이내 사랑이로다. 생일 축하곡 마음에 들었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세상 제일 좋은 사랑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일단 횟집 사장님이 또 이래 판소리 또 이래 할 줄 하는 줄은 몰랐는데 잘하시네요. 쉽지 않은 재료로 초밥을 만들고 판소리 퍼포먼스까지 하는 명인. 그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의 안양에서 우리 그 사촌 형님이 만두와 칼국수 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놀러 갔는데 주방에서 만두 다질 때 막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래 막 다지는 그런 소리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음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그 서울로 상경해서 음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넘쳤던 청춘 시절의 신학 씨. 작은 일식집에서 낮에는 설거지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6개월 만에 일식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요리사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직장 생활에 회의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주인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종업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잘해서 직장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와중에 또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뭐 퇴직금 안 주려고, 그 당시만 해도 퇴직금 1년 안 채우려고 잘라버리고 안 나간다고 뭐 굉장히 나가란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 인격적으로 못 해버리고 누가 그 집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12년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장은 또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네가 주방장일 때만큼만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기본에 충실해라. 진짜 전설의 대가도 꼭 숟가락으로 간을 봅니다. 좀 근데 한다 해가지고 뭐 숟가락 가지고 간도 안 보고 웃긴 거죠. 초심하고 기본하고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기본을 좀 항상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요리 경력 30년. 하지만 명인은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자만하는 순간 요리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직 손님들이 오기에는 이른 시간인데요. 명희는 어제 숙성시켜 놓은 상당한 양의 횟감을 썰기 시작합니다. 회를 왜 이렇게 많이 썰어 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배달을 좀 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하세요? 뭐 제 개인적인 장사도 장사지만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 역량껏 힘이 좀 대주려고 하다못해 뭐 간식이라도 하시라고 제가 조금씩 초밥을 제가 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명인의 초밥 도시락 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여름부터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틈틈이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대구의 코로나가 대유행할 당시 무더위에도 방역복으로 중무장하고 선별진료소를 지키는 의료진의 사진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사실 명희는 대구의 요리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이끄는 수장으로 20년 전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 꾸준히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오늘도 도시락을 보낼 예정이라는데요. 오늘은 20개 정도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20인분? 예예. 그러면은 초밥이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10개인데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좀 많이 지드리려고요. 드시고 힘들내시라고. 예. 귀한 분들을 위한 도시락이라 더욱 정성을 쏟는 명인.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20인분의 초밥 도시락. 신선한 상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명인이 찾아간 곳은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도착하자마자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을 의료진들을 위해 초밥 도시락부터 전달합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 거기 직원들이 해가지고 초밥 봉사 한번 하셨어요. 우리 병원이 저희 선별 검사하는 데가 유일하게 이쪽에 보건사하고 우리 두 군데인데 여기 뭐 많은 사람 찾아오니까 여러 사람 힘든 등이 참 많았었어요. 식사도 그렇고 뭐 하여튼 거기 보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됩니다. 네. 힘든 때일수록 나보다는 남을 먼저 챙겨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명희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껏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큰 바람이 있으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죠. 빨리 어떻게 협조를 해서 뭐 정부도 협조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서로 협조해서 또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통제 잘 따르고 해서 코로나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우직하게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는 강신학 명인.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곧고 단단한 삶의 철학이 당신의 요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